김해 김정원입니다. 장관님,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7월 28일 날 그 공동주택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실태조사 보도자료 내셨죠? 사전에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짧게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 국감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 지난해 하필이면 이 조사 항목에 산자부 소관 KS 표준 관련 항목만 빠졌어요. 이거 제조사들 면죄부 주려고 한 겁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그 조치 결과에 그 월패드 홈페이지 홈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산자부는 이게 KC 인증이 기술 기준에 부합한 거다, 준수한 거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보도자료에. 그런데 이거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전파연구원의 공문을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보면 이게 22년 2월 16일 날 국립전파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배포한 겁니다. 딱 요약하면 KC 인증과 KS 상호 연동성, 성능, 재원 이런 것과는 대체가 불가하다. KC 인증이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가 안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공문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거요,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그래. 지금 보면 여기 전파연구원이 KC 인증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는 단지 전파법 58조이고 제품의 안전성 적합평가 성적서일 뿐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산업표준 기준 KS 표준과 한국정보통신 시험 성적서와 대체 불가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이런 모순,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 상호 충돌이 생기고 있는데, 한국전파연구원이 틀렸습니까? 대체 불가하다는 거? 아니면 산자부가 보도자료에서 기술 기준을 준수한 것이다, 이게 틀린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닙니까? 산자부 장관님, 거짓 공문입니까? 가짜 보도자료입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인데요. 제8조에 보면 KS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KS 표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고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겠습니다. 아무튼 지능형 홈 네트워크 KS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 장비 시스템 KS 표준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입니까? 기술고시가 우선입니까?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산자부가 KS 인증이 기술 기준을 준수한 것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8조 KS 표준 준수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알면서 방치했던 산자부 공무원들의 거짓말, 직무유기에 대해서 문책,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지난 국감 때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동안 뭉개고 시정조치 안 하고 여전히 KC 인증을 가지고 제조사들이나 지자체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는, 입주자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을 누적시키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에 대해서 단답으로 이야기하세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이 현재 사과하시겠습니까? 잘했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해명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지난해에 이어서 할 일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거를 제가 다시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산자부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부실한 실태조사, 시간이 없어 실태조사 내용을 다 찝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법령과 기술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해놓고도 생까고 뭉개고 또 뭐 이런저런 변명을 구구하게 늘어놓습니다. 이거 여야를 떠나서 전 정부, 이전 정부를 떠나서 이 잘못된 관료들의 구태인한 행태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 징계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요, 지난번에도 전수조사 이거 하자고 촉구 결의안을 낸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 우리 상임위 결의로 전국의 아파트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의결해 주시길 바라고, 법령 위반 직무유기 중인 산자부 기관 감사를 감사원이 뭐 믿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 사무에 대해서 기관 감사를 의결해 주실 걸 요청하고, 우선 담당 공무원들 책임자들에 대해서 그 산자부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해부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종감 때까지 조치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이어서 올해도 감사원의 기관 감사를 우리 상임위 결의로 꼭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실 말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예, 저는 한 3분 정도 하겠습니다. 남욱이 회장님, 네, 정보통신기술사회 전 회장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운영 실태 표본조사에 민간 전문가로 활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 기준에 따라서 인증이나 KS 표준 잘 지켜주고 있던가요? 기술 기준에 10군데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단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KC 인증, 우리가 논쟁이 되고 있는 KC 인증들은 다 장비들에 대해서 다른 걸로 되어 있었고요. 다만 기술에 관한 기준, 표준에 관해서는 KS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명시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KC 인증과 KS 인증이 대체 불가하다 이런 공문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KC 인증은 전기 전자제품의 안전성, 전파 유해성에 대한 적합성 시험 성적인 거고, KS 인증은 이 제품의 재원, 성능, 특히 우리 지능형 홈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상호 연동성,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KC 인증으로 KS 인증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KC 인증은 전자파 적합성 자재 검사이기 때문에 기술 기준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예, 대체 불가하죠. 그런데 혹시 지난 7월 26일 날 관계부처 3부처가 보도자를 냈는데 전국도 실태조사를 했어요. 표본조사를. 여기 이 결과 보도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보면 과기정통부, 산자부,
KS 인증을 받는 것은 모두 기술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KC 인증이면 KS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 대체 가능하다. 기술 기준을 준수했다. 이렇게 합리화해 준 거예요. 그러니 월패드 제조사나 또 그것을 시행하는 그 지자체에서는 혼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KS 안 해도 된다고 KC로 됐는데 전파관리원에서는 아니다, 대체 불가하다, KS 인증을 받아야 된다, 성능 재원, 상호 연동성 등은 이렇게 또 상호 모순된 지침이 내려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C 인증은 기자재 적합성 검사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 관한 재원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기능에 관한 그런 그 인증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그 기술, 홈네트워크 기술 기준에는 명시적으로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보통신망법 8조에 보면 그 준수 권고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단서 조항에 다만 KS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표준에 따라야 된다. 정보통신망법 8조를 혹시 아십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술 기준보다, 모호한 기술 기준보다 의무화를 빼버렸던 정보통신망법 8조에 따르면 상위법으로 법적 의무 아닙니까? KS 표준을 따르는 것은?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앞으로 그 홈네트워크 기술 기준이 표준화돼서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장관님, 정보통신기술사회 전 회장님의 그 참고인 진술을 듣고 KC와 KS 인증은 대체 불가능하고 명백하게 혼선을 안 빚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 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고시 내용에 대해서 프로세스 유권 해석을 저희는 기다리고 생각합니다.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요. 이 고시의 내용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런 쪽 해결해야 된다면 제가 그런 쪽으로 해결할 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쨌든 고시에 따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에 수반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기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법이 어떤 주기고 어떤 그 표준규칙을 요구하는 건지 질의해보고요. 그다음 또 하나 고려해 볼 거는 연동성 완성 관련은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인정 규정을 도움도 하고 그 소비자들한테 그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한번 최근에 이 월패드 쪽의 기술 발전 동향 감지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소비자들의 그 사실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도 고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필수 장비 중에서 홈 게이트웨이나 그거는 해킹을 방지하는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전원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단전됐을 때도 별도 전원으로 이 홈 네트워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기기의 상호 연동성의 문제인데 이것도 해석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고 통신망법에다 나와 있고 기술고시에도 명확하게 KS 표준에 따라야 된다. 없을 경우는 TTA 시험 성적서에 의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지 참 답답하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2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만든 법을 지금까지 무력화하고 제대로 시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해서 마무리하시고요. 네. 나무기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돼서 홈 게이트웨이와 월패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일체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있어야 될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방안선으로서 곧 처음 단계에서 그걸 장려하는 것이 대상하게 그것도 계속 그게 보장돼야 된다는 뜻도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됐어요. 예전에 구체적인 거는 보시에 대한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현실에 맞게 보시를 바꾸는 방법도 그 방법을 잘 얘기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온 김에 한 30초 정도는 자, 김정은 질의 다 됐습니다. 네, 저는 됐고 저기 우리 그 시간이 사문하시는 실질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참고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얘기하시 딱 30초를 지키기 마이크 꺼지고 나오면 마무리하십시오. 예, 이 저 홈 네트워크 여러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그 월패드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월패드가 고장 나거나 수리할 때 혼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을 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좀 잠깐 좀 나와 계시지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표준화의 문제입니다. 상호 호환성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이종 장비 간에 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놔야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